첫 번째로 좀 저희가 오늘 살펴볼 건 증권주입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슬슬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일단 증권주 좋은 이유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증권주 좋은 이유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화면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저 체결 강도할 때 증권주들 사실 여러 개 하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시장이 보는 증권주 상승 이유 5가지나 돼요. 네. 저는 이제 좀 약간 그 중심을 밑으로 좀 두고 싶은데 밑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방식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재료가 신정부 출범하면 사실 어떤 정부가 출범을 하더라도 이제 증시 활성화 정책은 무조건 다 내놨습니다. 그러면 표가 나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표 받시기 때문에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관련돼서 뭐 브로커리지 수수료 증가 이거는 뭐 사실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증가, 주로 이제 해외 주식 수수료 위주로 이제 이거는 사실 특정 증권사가 굉장히 많은 상위권을 독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좋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평가 지금 증권사 평균 퍼가 PBR이 0.5 수준이다. 이게 지금 0.5 정도라면은 좀 많이 낮긴 낮네요. 근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한 0.8 정도 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 퍼가 0.5기 때문에 리포트들은 이걸 근거를 많이 두더라고요. 전 정권 초기 때 이 증권주가 PBR 1에 가까이 오른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를 해보자. 그다음에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자사주 의무 소각과 관련돼서 최근에 오르는 주식들 보면은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증권주에서요? 그렇죠. 네, 이 부분 관련돼서 좀 살펴보는 게 가장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리고 최근에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주의 주가 상승률이 더 탄력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열어보죠. 어느 정도인지. 자, 자사주 높은 비중으로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면 신용증권은 자사주가 51%나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 소각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겠지만 소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 시간에 짚어봤던 EPS가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 자사주가 높은 주식들 신용증권 최근에 주가 흐름 좋거든요. 맞아요. 10만 원 넘어 가더라고요. 부국증권이 어제 하루만 봤을 때는 퍼포먼스가 제일 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안 오르다가 단기간에 최근에 오르고 있는데 그다음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뭐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요 밑에 쭉 보면은 사실 잘 시장에서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면 이제 한 이 정도로 위로 아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밑에 쪽 종목군들은 잘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위에 쪽 보면은 많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거든요. 이게 뭐 선거나 뭐 아니면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멘텀에 작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자사주가 높은 기업들이 지금 상승률이 가장 좀 세다. 이렇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서 증권주를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사주가 예를 들어서 신용증권이 51%인데 51% 다 매각하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상당 부분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매각할 거라는 얘기죠. 그때마다 계속해서 소각을 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유통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계속해서 좀 뛰어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좀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사실은 장이 좋으면 증권주들이 늘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예를 들어 금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연준이 이런 데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이제 증권주가 가겠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꼭 장이 좋아서 증권주가 가는 거라고 이렇게 매치를 해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증권주랑 시장의 흐름을 한번 비교해 놓은 걸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좋네요. 코스피하고 증권업종 증권지수입니다. 저희가 우리 그 코스피가 가면 한마디로 시장이 상승하면 증권주가 엄밀히 얘기해서 사실 시장 평균 수익보다는 더 나야지 간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10% 올랐는데 증권주가 8% 오르면은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파란색이 이제 코스피고 이제 약간 노란색이 증권업종인데 코로나 때 시장이 올라가는 게 증권주가 사실 반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요겁니다. 요거 코로나 때. 코스피가 이제 파란색, 증권주가 이제 노란색인데 그 이후로 시장 상승률보다 증권 업종이 높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 3분기 때서부터 최근까지 이제 증권 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이 상승 흐름이 이제 코스피를 처음 역전했거든요. 한 3년 만에 4년? 네. 지금 이사님 쪽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밑에 이제 파란색이 이 코스피잖아요. 네네. 오렌지 색깔이 증권 업종 네. 지수고. 와.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5가지의 증권 요즘에 지구들이 좋은 이유를 들었는데 시장은 뭐 구만구만하지만. 근데 이 부분만 보면 증권주가 시장이 좋아서 올라갔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딱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에 좀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게 네. 수치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5가지의 그 증권주가 최근에 강세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 지금까지 증권주를 끌어올렸던 모멘텀이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는 얘기고 네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증권주들이 앞으로 더 갈 거냐 사실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하고 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실적인데 네,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온 걸 보면 괜찮더라고요. 네, 1분기 실적을 증권사별로 한번 순위를 한번 좀 좋네요. 정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작년에도 수익률 1위였었어요. 증권 잘하네요. 한투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시장에서 접근을 하면 한국금융지주로 이제 접근해야 그렇죠. 되니까. 한투는 따로 상장이 안 돼 그렇죠. 있으니까.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밑에를 보면 사실 뭐 토스는 좀 예외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현대차증권은 사실 지금 가장 안 오르는 그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금융지주도 올라가는 가고는 있는데 퍼포먼스 자체는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좋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삼성증권, 키움증권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는 그 작년 대비해서 동기 대비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평균적으로 이제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어떤 그 실적에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체결 강도할 때 이사님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도 한 번인가 하셨던 기억이 나고, 근데 삼성증권을 되게 좋게 보셨던 그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주가의 퍼포먼스는 미래에셋이 제일 좋았어요. 미래에셋증권도 사실 한 2번 정도 하셨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대장입니다. 미래에셋. 그렇죠. 그러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영업이익 사이즈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5,188억 대 3,462억이에요. 그러면 그 증감률도 더 한국투자증권이 높고, 근데 이게 지금 주가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가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올라가는 것과 아니면 시장의 이제 자사주 소각이나 아니면 정책과 관련돼서 기대감을 올라가는 게 몇 대 몇 정도로 섞여 있는지는 사실 그거는 알기는 힘들지만 2분기, 3분기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 비수기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적이 변동하게 되는데, 시장을 좋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시장과 그 증권업종의 이 그 상승률 차이가 갭은 어느 정도 맺고 언젠간 이게 내려오든 아니면 시장이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를 메꿔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당분간은 지금 시장에서 거의 뭐 증권주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라는 것은 이제 매물대도 없는 상황이고 수급상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실적을 보겠다. 그러면 미래에셋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계속 미래에셋을 좋게 보시는 거고. 자사주 때문에 내가 이거를 좀 보겠다. 그러면 아까 신영증권. 그렇죠. 자료를 봤다 신영증권을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거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하향이냐 상향이냐는 그거는 또 시장을 또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제가 증권주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최근 증권주의 강세 배경,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던 분들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도 올랐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쉬어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증권주는 앞으로도 계속 모멘텀이 계속 잇따르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개별주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원전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즘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원전만 가지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해석하기는 이미 늦었고 이게 더 막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배경 한번 살펴보죠. 증권주 못지않게 시장에서 내가 저 주식이 있었으면 하는 느낌을 주는 없는 사람들은 포모 생기는 주식이에요. 그렇죠. 완전 포모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모멘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맞네.
일단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지금 현재 4배로 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다. 사실 2050년까지는 사실 트럼프 임기가 이렇게 길지는 않은데 그게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모멘텀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급증에 따른 전력원으로 SMR 이제 소형 원자로 각광을 받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이거는 이제 사실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언제냐의 문제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7월 달이든 뭐 6월 달이든 뭐 되면 네. 이거 재료 뭐 이미 다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름대로 이제 호재고 일단 그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거 이상 가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원래 이쪽을 그렇게 지향하는 쪽은 아니긴 합니다만 SMR 이제 데이터 센터와 엮여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좀 강조를 했고요. 네. 요즘에 이제 리포트나 기소화가 가장 많이 되는 것들은 사실 이 가스 터빈이거든요. 그러게요. 이제 가스 터빈. 가스 터빈이 발전에 왜 중요하냐면 태양광, 그다음에 수력, 풍력 요거 빼고는 그 어떤 발전을 하더라도 물을 끓이기 위해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그 전기로 인해서 가스 터빈을 돌려갖고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건데 지금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H 클래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1600도씨 이상을 가능한 이 하이가 그러니까 하이 온도구나. 네, 높은 온도. 네, 그렇죠. H 클래스라는 건 1,600도씨 이상의 어떤 그 견딜 수 있는 가스 터빈이 이제 H 클래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4개의 기업밖에 못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뭔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술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네. 중요한 게 이 터빈하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관련 AI 데이터 센터 관련 이 전력 관련된 뭐 문제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건데 이게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냥 단순한 원전주로 볼 수 없는 근거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2020년도에 지금은 이제 생각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어떤 그 산업은행 같은 데서 도움을 안 줬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었은 그때 부도 얘기도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회사가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일단 그 실질적인 측면 다음에 보고 요거 이제 4개의 이제 선이 그어져 있는데 GE, 지멘스, 그다음에 미쯔비시, 두산 에너빌리티 왜 4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기업만 그 H 클래스 가스 터빈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글로벌적으로 지금 점유율이 지금 굉장히 좀 낮은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H 클래스 가스 터빈을 국산화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글로벌 점유율이 만약에 높은데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건 메리트가 없는 거죠. 이제 점유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유율을 좀 잠식을 해 나가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요가 늘어나면요. 네. 어차피 얘네들이 다 만들지 못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죠. 그것도 좀 있을 수가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적 한번 보죠. 짧게. 시장에서 1분기에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 넘게 낮아졌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매출이고요. 매출이고 이제 영업이익인데 영업이 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분기는 지난 시즌이고 2분기가 중요하고 앞으로 3, 4분기까지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일단 1분기 때 뭐 석탄이라든가 담수라든가 이렇게 약간 돈 안 되는 것들이 좀 실적에 좀 영향을 미쳤고 원자력이나 뭐 기자재 관련돼서 일단은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지금 원자력이랑 기자재가 한 매출의 54%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4분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거의 80%에 근접하게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죠. 고부가가치 사업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실적 저렇게 별로 안 좋은데 주가 오르는 거 보세요. 별로 시장에서는 실적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지금 뭐 52주 신고가 이런 수준이 아니라 10년 내 신고가 수준인데 이게 월봉이네요. 네, 월봉인데 10년 내 신고가라는 것은 10년 동안 정말 안 올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죠. 요즘에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게 월봉 차트로 길게 보면 이제 뭐 하락 구간은 이제 그 20년도쯤에 이제 하락을 마감을 했고요. 그때 이제 회생을 했고 최근 이제 흐름이 한 그래도 2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2년 동안 횡보를
행보가 되고 최근에 월봉 기준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길게 보면 별로 오른 게 없고 짧게 보면은 좀 약간 부담스럽고 약간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은 뭐 담보가 될 정도로 좋아진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기술적 분석상에서도 길게 본다라고 하면 큰 어떤 리스키해 보이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잘 아시지만 어떻게 계속 우상향합니까? 매일매일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쉬어갈 때가 올 거고요. 그 쉬어갈 때를 잘 노리셨다가 들어가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는 못 갖고 있기 때문에 포모를 느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 두산의 우리 이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두산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실적도 한번 쫙 이렇게 좀 정리도 좀 하고 모멘텀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기사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평소에 잘 이렇게 쌓아두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딱 적절한 시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제든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